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형광통신 어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동 평균선에서 돌파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오니까 아주 빠르게 지금 마이너스 15%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8%까지 상당히 급하게 하락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주님들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캔들 봉을 보면 또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중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응을 하기가 무척이나 지금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대한광통신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사거래를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비중을 실는 구간은 결정적인 이 11이동 평균선 지금 머리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죠. 이걸 이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순간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돌파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정직하게 저항을 맞고 그리고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분봉에도 명확하게 나오죠. 돌파가 안 나오고 다음날부터 시가 이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가격 지지를 예상하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같이 그러니까 위로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어디서 이제 지지가 될 거다라는 예측성 거래도 있고 물론 예측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계좌를 지키는 건 뭐 첫 번째도 대응이고 두 번째도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핵심은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즉시 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또 수익이 나와줬지만 저항대를 돌파 못하는 그 흐름을 확인을 하고 이 수익을 다 포기를 한 채 미련 없이 다 손실 없이 단가 라인에서 정리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수익을 토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항에 대한 돌파가 안 나오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다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대한광통신에서 노리는 거는 뭐 1, 2% 먹자고 덤비는 그 스캘핑, 그러니까 짧은 스캘핑 매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전의 파동도 계속적으로 먹어왔을 때 이게 몇 프로짜리 상승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그 추세를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지 스캘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가 열리는 돌파 타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아침에 엄청 급락으로 겁을 주더니 그 뒤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습적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기이동 평균선의 일시적인 이탈만 주고 지금 회복을 한 상태죠. 지금 이 오늘의 캔들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힘의 뒤의 양봉 전환 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광통신을 어떤 관점과 대응 기준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도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 대한광통신 대응 전략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하락 3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을 보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고가 대비 보통 50%에서 60%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낙폭과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대한광통신은 낙폭과대 영역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진짜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현재 구간은 역시 매수로 대응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지금 이 하락 파동 속에서 명확한 하나의 패턴을 그리면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하락 쐐기형의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자,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 이제 추세가 꺾이는 반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락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반등에 대한 힘은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이 패턴의 마지막 끝자락에 즉 극점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도 아주 씨가 말라버려요. 거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극점의 자리에서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도 상당히 거칠게 확대가 되죠. 그런데 그 극점 자리에서 어떤 이 결정적인 특징이 나온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호재성 재료를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을 싣고 한 방에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대전환의 신호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장중에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이 공포감 역시 투매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하거나 도망을 가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세기형의 마지막 극점 자리에 완전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아랫꼬리를 시원하게 달아줬는데 그런데 결국 주가가 돌파를 하려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까? 결국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머리 위를 짓누르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는 확실히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관점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보더라도 자, 일단 투매를 우리가 한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는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번 역시도 이때와 같은 맞물리는 자리죠. 맞물린 자리. 그러니까 변곡점에는 현재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대응점은 같다라는 거죠. 시가부터 빠르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건데 똑같이 저항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의 이 기준, 저는 지금 세기형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의 각본을 정확히 짜두고 그리고 정확한 이 대응을 해야지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자리만큼은 이 돌파에 대한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이 전환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의미를 품고 있는데 지금 대한강통신도 문제지만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강통신만 현재 악재가 나와서 고가 대비 50% 60%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똑같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강통신도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이 반토막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대전환점은 언제 찾아오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 전환점은 이 시장의 반등점과 맞물리는 위치에서 같이 이 전환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장의 돈이 돌고 돌아야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로소 그 자금들이 종목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대한강통신 지금 수렴 이후에 극점에서 이제 강력한 이 전환의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포들의 뒷배경이 되는 이 우리나라 이 지수 차트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구간도 한번 시장 체크를 해보면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코스닥은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맞이하면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락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이 나오면 이런 지그재그성의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0년 동안의 조정파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는 특수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깊게 투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진행되는 하락은 이제 각도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그림과 이제 비슷하냐면 이 하락과 상당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때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21선을 기준으로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와 메커니즘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하락은 그러니까 이평선을 저항을 받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하락은 결국 바닥권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이 쌍바닥의 형태로 확인이 돼야지 완벽하게 좀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주가가 상방으로 돌려설 수가 있다.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는 역히된 숄더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나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간을 주면서 쌍바닥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단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진짜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시기는 쌍바닥의 바로 이 오른쪽 구간들, 이런 오른쪽 구간들을 우리가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자리를 보면 지금 이제 막판에 끌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 내려왔던 이 아랫꼬리가 뭐 페이커성 운봉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닥 예상을 해보면. 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순풍 내려오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전환을 보려면은 지금 이 저항을 받는 이 21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나서 페이크성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빠르게 돌린 적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우리는 꼭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간에 뭐 제가 말한 쌍바닥, 뭐 역헤드가 나온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물량을 우리가 아래에서 받아내야 되는 자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7월 중으로 저점이 잡히고 나서 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적 반등이 튀어져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월봉상에서 코스닥은 A, B, C 파동으로 빠지는 건데 현재 3개월째 하락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찐바닥의 저점이 잡히고 나서 7월, 8월은 이제 강하게 돌려나가는 반등봉이 만들어질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의 큰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 현재 자리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장중에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이탈이 되는 무빙은 나왔지만 저는 오늘 만들어진 이 긴 아랫꼬리가 개인들을 털어내고 철저한 이 속임수 파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리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결론은 이 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제가 말한 이 바닥 패턴을 그리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통신은 그 구간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10일 이동평균선의 확실한 이 돌파를 보여줘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나긴 이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포들의 결정적인 돌파 시그널이 매일 장중에 추적하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는 아주 명확하고 정직하게 포착이 되는데 오늘 종가 흐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변곡 자리에 진입을 했다는 소리고 쉽게 생각해서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돌파가 되는 자리는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15,000원 찍을 때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칠 때 15,000원이 이제 바닥 라인이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각본을 짜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오는 이 진바닥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항대가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 이 신호가 떨어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돌파가 되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추가 매수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대한항공통신 종목 하루도 빠짐없이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그 찍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수렴의 하단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실시간 문자 다 쏴드렸죠. 이 대한항공통신 현재 이 하락 3파의 종착 지점에 터져 나오는 그 결정적인 대반등에 대한 타점 그리고 향후 고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정확한 이 대응 포인트를 저 맥총 코치와 실시간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만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